엄마, 여기선 혼자 못 살아. 치매라잖아. 회사도 그랬고, 집은 내가 정리할게. 밥은 여기서 먹고, 괜히 버티지 마.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식어가는 밥상 위로 시선만 오갔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어떤 값을 치르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박순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곧게 세운 채로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창구 앞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요. 혼자 계시기 힘든 상황이라서요. 순자는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입소 동의서는 보호자분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수의 볼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3개월 전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던 날,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순자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동하실게요.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타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저항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순자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204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침대, 작은 옷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민수가 가방을 침대에 놓았습니다. 옷이랑 필요한 거 다 넣어뒀어요.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하나. 밖에는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저 일 때문에 가봐야 해요.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주말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 테이블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문을 봤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안에는 바나나 몇 개.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먹어. 간호사들 친절해요? 응.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비닐봉지를 내려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통장 정리건이요. 순자의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정리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요. 내 통장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민수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순자의 집 거실.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이게 뭐니?
아파트명이 정리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순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빨리요, 기한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거 처리하려면 통장이 필요해요. 난 병원 안 갔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진단 받으셨잖아요. 민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면회 시간 다 됐어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바나나가 남았습니다. 비닐봉지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방송, 7시 식사, 오후 2시 간호사 체크.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은주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왔어요. 은주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입소 기록 보니까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펜으로 종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어르신,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23일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랑 김치. 아드님 성함이? 김민수. 은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은주가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어르신,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여기 오고 싶으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사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엄마, 나 붙었어. 순자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민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일해서 학원비 벌어줘서. 순자는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은주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또 파일.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은주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좀 확인했는데요. 은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랑 입소일이 너무 가까워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진단받고 나서 가족들이 상담도 하고 요양원도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진단받은 지 일주일 만에 바로 입소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어르신 서명이 없어요. 보호자 서명만 있고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입소하실 때 동의하셨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파일 모서리를 손톱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가 순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순자의 기록을 열었습니다. 입소일 11월 15일, 진단일 11월 8일, 보호자 김민수 아들. 은주가 진단서를 다시 봤습니다. 발급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단서 하단에 보호자 진술 기반이라는 작은 글씨. 은주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은주입니다. 환자 진단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상대방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그 환자분은 보호자분이 동행하셨고요. 본인 진술보다는 보호자 진술 중심으로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본인 진술은 없었나요? 네, 기록상으로는 보호자분이 대부분 답변하셨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펜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진단 과정 재검토 필요, 본인 의사 능력 확인 필요, 보호자 권한 검토 필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주는 불을 켰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잔금일 12월 5일. 민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에서 대출 승인 완료. 한도 3억. 민수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 어머님 기억력이 생각보다 많이 좋으세요. 일상생활도 혼자 다 하시고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밀검사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민수가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젠장. 차가 멈췄습니다. 빨간 신호등. 민수는 앞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의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챙겨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하나. 순자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11월 14일, 출금 5천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소 하루 전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어서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작은 얼룩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박순자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확인하며 펜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주 씨, 뭐 하세요? 원장이 책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기록 보고 있어요. 은주가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진단 과정이 좀 이상해서요. 은주가 진단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이루어졌어요. 본인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의사 서명이 있잖아요. 정식 진단서예요.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주 씨, 쓸데없이 일 만들지 마세요. 보호자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어르신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은주 씨 생각이고. 원장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호자한테 괜히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주는 파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순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요? 재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요.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아들이 허락할까요? 어르신 동의만 있으면 돼요. 은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순자의 작은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홀, 주문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사장님, 여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라깽이처럼 여윈 손, 움푹 들어간 뺨. 앉으세요. 순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푸짐하게 끓였습니다. 공깃밥을 가득 담았고 반찬도 여러 가지 내왔습니다. 여자는 숟가락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자가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순자는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은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검사,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요.
은주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할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번호. 민수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보호자님, 간호사 김지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상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기억력 테스트 결과가 계속 정상으로 나와서요. 민수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상생활도 혼자 다 하시고 대화도 아주 또렷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요. 민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 몸 괜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상태로 충분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직원. 사장님, 계약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 잔금일은 12월 5일이고요.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승인 문자. 대출 한도 3억 승인. 서류 보완 필요.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은주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요양원에서 30분 거리,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은 건물,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어르신, 같이 가요. 은주가 순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 대기실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은주도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60대 여의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순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옆에 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 재검사요. 은주가 이전 진단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보호자 진술 기반이네요. 의사가 진단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진단이 아니에요. 의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검사 시작할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30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월 19일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늘, 연필, 의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후. 아까 제가 말한 단어 3개가 뭐였죠? 하늘, 연필, 의자요.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치매가 전혀 아니세요. 인지 기능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으세요. 은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의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주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잠시 후 병원 1층 로비. 순자는 벤치에 앉아 손에 든 진단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증상 없음.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퇴소하실 수 있어요.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순자는 진단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집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순간 생각났습니다. 5년 전 순자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 좀 빌려줘. 민수가 소파에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았습니다. 여기. 순자가 통장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꼭 갚을게.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 하지만 민수는 갚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순자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은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 입구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자와 은주가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장 재킷이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있어요? 민수가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검사 받으셨어요. 은주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동의가 있었어요.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가 진단서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세요. 은주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에요. 민수는 진단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병원이 잘못 진단한 거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가요. 같이 집에 가요. 나.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요양원 나갈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아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나? 내 통장에서.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뺐지?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도.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팔려고 했지? 민수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잠깐.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순자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시다.
은주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민수는 구겨진 진단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번호.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순자와 은주는 택시를 타고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작은 공원, 버스 정류장. 순자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기, 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식당이 있던 자리예요. 은주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30년 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문 닫고 택시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 왔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 은주가 택시비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물쇠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은주가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 테이블 위, 창틀 위.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순자가 말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예요. 은주가 명함을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제 지인인데 이런 사건 많이 다뤄요.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정미라. 변호사요? 순자가 은주를 보았습니다. 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재산 되찾으실 수 있어요. 순자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민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식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순자. 민수가 신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민수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오늘 없었어.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도 이제 편하게 쉬어.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변호사. 순자가 명함을 쥐었습니다. 만나볼게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법률사무소 10층 건물 깨끗한 로비. 순자와 은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박순자님이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어르신 들어오세요. 순자와 은주가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정미라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요양원 입소 기록, 진단서 2개. 정미라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미라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재산 횡령입니다. 순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정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통장에서 무단 출금, 아파트 명의 이전, 허위 진단서로 요양원 강제 입소,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어르신, 정미라가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드님을 고소하실 건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소해야 돼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에요.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낸 사람도 아드님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은 사람도요. 정미라가 펜을 들었습니다. 일단 명의회복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장 출금 내역도 조사하고요. 형사고소는 어르신이 결정하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3개월. 정미라가 캘린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해볼게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라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순자와 은주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2 사람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0년 전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만난 적 있어요. 순자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언제요? 어르신 식당에서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저는 은주가 계속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어르신이 밥을 주셨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 사람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일자리도 찾아주셨어요. 보증도 서주시고 순자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 저예요. 은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처럼 남을 돕고 싶어서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요양원에서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기억 못 하실까 봐요. 은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제 방식으로 보답하고 싶었어요. 2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은 채로. 그날 저녁, 민수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네. 민수가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여자 목소리. 네, 그런데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정미라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 어르신 대리에서 연락드립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예회복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정미라가 계속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서류 접수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통장 부정 출금건도 조사 중입니다. 횡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 민수가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 누구세요? 부동산 대표 이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파트 명의에 가처분이 걸렸어요. 뭐? 소송 중이라고요. 부동산 직원이 말했습니다. 매매 진행 못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젠장.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은행.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의 집. 순자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김치 조금.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장 봐올게요. 아니에요. 순자가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근처 마트로 갔습니다. 순자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채소를 골랐고 과일을 담았습니다. 고기도 조금 샀습니다. 계산대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총 42,000원입니다. 순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갑 안에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낼게요. 은주가 재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 돼요. 순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은주가 냉장고에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생활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생각났습니다. 30년 전 순자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밤 11시까지 홀을 닫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를 키웠습니다.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은주의 목소리.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아니에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갚는 거예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3일 후 법원 앞. 정미라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자와 은주가 뒤따랐습니다. 접수 창구. 정미라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명예 회복 청구 소송. 접수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정미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자와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원 계단 아래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민수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뭐요? 소송? 민수가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주가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민수는 은주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부축인 거죠?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 민수가 웃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위해서 한 거라고. 요양원에 보낸 게 어머니 위해서예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산 뺏은 게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 엄마. 하지만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넌 선택했잖아. 돈을. 엄마보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 늦었어.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은주와 정미라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집.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은주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5살이었을 때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고 피가 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울었습니다. 순자가 달려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민수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입니다. 2주 후 법원 복도.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와 정미라 변호사가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9호 조정실, 박순자 대 김민수 사건 입장하세요. 법원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남자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와 민수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명예 회복 청구건이군요. 먼저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미라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속여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세금 절약이라고 거짓말하고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의 진술이 있습니다. 정미라가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조정위원이 순자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직접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민수가.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금 정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피고가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치매 진단은 허위입니다. 정미라가 새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재검사 결과입니다. 인지 기능 정상. 조정위원이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정위원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 진단서로 요양원에 보낸 게 어머니를 위해서입니까?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조정은 어렵겠습니다. 재판으로 가시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순자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불렀습니다. 순자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세요.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왜?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 망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못 팔면 대출도 못 갚고. 그게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생각났습니다. 8년 전 민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빚이 3천만 원. 민수가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도와줘. 순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식당 일하며 모은 돈 전부. 이거밖에 없어. 순자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받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꼭 갚을게. 하지만 민수는 갚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받을 게 없어.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은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주 씨, 순자가 은주를 보았습니다. 네, 왜 그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 식당에 왔어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은주는 찻잔을 쥐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어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이도 있었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데려갔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때 어르신 식당을 지나가다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계속했습니다. 용기 내서 들어갔어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줬어요. 김치찌개랑 공기밥, 반찬도 가득.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자는 기억했습니다. 그 여자, 창백한 얼굴, 마른 몸. 일주일 후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물어보셨어요. 일 찾아요? 네, 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근처 식당 주인한테 연락해줬어요. 보증도 서주시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은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은주가 말했습니다. 저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봤을 때 제가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은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라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어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파트 명에 돌려주고 통장 출금액도 전액 반환한다고.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법원에서 합의서 작성하면 끝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 돌려준대.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법원 합의실. 순자와 민수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합의서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원고에게 이전. 통장 출금액 5천만 원 전액 반환. 반환 기한은 3개월 이내. 민수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미라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펜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수도 서명했습니다. 합의 성립됐습니다. 정미라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순자는 멈춰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합의실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순자의 집 우편함에 등기가 왔습니다. 은주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등기 왔어요. 순자가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민수에서 박순자로. 순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옆에 섰습니다. 끝났네요.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끝났어요.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동네를 걸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공원을 지나고 슈퍼마켓을 지나고 옛날 식당이 있던 자리 앞에 멈췄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여기. 순자가 말했습니다. 30년 일했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 밥 해주는 게 좋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은주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때요? 뭐요? 식당.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은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건강하세요. 순자는 편의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첫 손님이 왔던 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님이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순자는 그날 웃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녁, 순자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어머니,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앉아.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컸어요. 돈만 생각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생각 안 했어요. 순자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나는.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욕심으로 크지 않았으면 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조심히 가.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수의 웃는 얼굴.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물어갈 것입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식당, 간판에는 순자네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가 옆에 섰습니다. 어르신, 설레시죠?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많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오늘 첫날이잖아요. 민수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청소 좀 했어요. 순자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반짝이는 창문. 테이블마다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순자가 처음 식당을 열었던 날, 민수는 10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민수가 작은 손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엄마 식당 이어받을 거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 작업복 차림. 안녕하세요.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여기 새로 열었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순간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순자의 옛날 식당. 민수가 대학생이었을 때 엄마, 나 과외 알바 구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식당 일 안 도와줄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식당 일은 엄마가 하면 되잖아. 그날부터 민수는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민수가 서빙 트레이를 들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와, 맛있네요. 민수가 돌아와 순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은주가 홀에서 서빙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민수가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민수를 알아봤습니다. 민수 씨? 40대 남자였습니다.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회사 다닐 때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순자가 나왔습니다. 민수야, 김치찌개 하나 더. 남자가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민수 옆에 섰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음식 맛있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민수는 테이블에 기댔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순자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오후 2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민수, 은주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첫날 대박이네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정장 차림. 실례합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김민수 씨 계세요?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횡령 혐의 건으로 소환장 나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고소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급히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고소했습니다.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 입소건으로요. 민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2주 후입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순자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민수가 회사에서 잘린 날, 집으로 돌아온 민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잘렸어. 순자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처럼, 지금도 순자는 민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법원 복도, 순자와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와 정미라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민수 씨, 정미라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고인 어머님이 선처를 요청하셨어요. 민수는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하세요. 모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정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하세요. 정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응.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자.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3개월 후, 식당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매일 식당에 나왔습니다.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민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 나 망했어.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집으로 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못 가. 민수가 울었습니다. 창피할 게 뭐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점점 변했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순자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민수는 식당 문을 닫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제가,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행복해요. 순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진짜로, 민수가 계속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년 후, 순자네 밥상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요.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김치찌개를 내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놀라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옛날 엄마가 해주던 맛이어서요. 순자는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순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순자는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억이고 사랑이고 위로라는 것을. 저녁, 은주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어르신, 이거 봐주세요. 순자가 받아들었습니다. 뭔데? 복지관에서 온 거예요.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결식 노인분들 식사 제공해 주실 수 있냐고요. 순자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무료로요? 네. 복지관에서 재료비 일부 지원해 준대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합시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봤습니다. 괜찮겠어?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게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에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순자와 민수는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순자가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네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민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순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던 모습. 엄마, 왜 공짜로 줘? 민수가 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깝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나누는 것의 의미를.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자랑스러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하루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밥을 먹었다. 민수도 함께했다. 은주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 안다. 내가 왜 식당을 하는지.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늘도 손님 많을 것 같아서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사랑으로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요. 네, 금방 나올 거예요. 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잔의 밥상,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곳에 순자와 민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